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JP 모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넘버원 뱅크고요. 예,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어, 채널로 연결한 고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저점을 연결한 선을 항상 이제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위아래 그 채널로는 227달러, 이게 어센딩 채널이라고,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채널, 어센딩 채널이라고 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만약에 내려갔다 그러면 디센딩 채널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에 올라가는 채널을 연결한 이 점이 227달러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거기서 오버헤드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오버헤드 레지스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최근의 고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점은 원래 저항선이 되는데 하락할 때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의 저항선이 서포트 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서포트 라인 1, 2, 200, 190 또는 과거의 동일한 서포트 라인, 예, 지지점이었던 선을 연결해 보면 수평으로 보면 180달러 정도로 이렇게 트레이딩닷컴에서 멋있게 차트로 네,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네, 이게 지금 좀 폭락을 많이 했죠. 폭락을 좀 많이 했고, 뭐 올라가는 건 조금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엄청 많이 빠져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거는 녹색이, 우리나라는 반대로 올라갈 때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미국은 내려갈 때는, 우리나라는 파란색이지만 반대입니다. 네, 빨간색이 내려간 날이에요. 네,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넘버원 뱅크가 하루 만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금리 내리면 금융주가 수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을 간밤에 엄청 혼쭐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서포트 1, 2, 3 이렇게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사단이 났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JP 모간과 다른 은행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뭐 체이스 비롯해서 JP 모건만 빠지면 JP 모건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은행주들이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빠졌지? JP 모건 체이스, 이름이 이제 원래 JP 모건하고 체이스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JP 모건 체이스예요. 예.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얼라이 파이낸셜 등이 이게 한꺼번에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순이익,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그 이제 컨선,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가장 미국에서 넘버원 뱅크 JP 모건 앤 체이스, JPM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넷 인트레스트 인컴이 조금 떨어질 거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넷 인트레스트 인컴인데, 은행주를 볼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주는 일반 기업이나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처럼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은행주의 가장 큰 지표는 NII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NII라고 많이 씁니다. 네, NII라고 많이 쓰고요. 이 Net Interest Income 지표예요. 그러면 은행주는 NII, 우리나라도 Net Interest Margin인데 이게 뭐예요? 라고 보면, 자, 은행에 이자를 주는 자산, 그리고 은행 기준이에요. 우리 예금자 기준이 아니고요. 은행,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자,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부채의 비용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은행은 누구에게 이자를 주겠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주겠죠. 그 페드에게, 페드뱅크에게, 그렇죠? 연방은행에 줄 것이고요. 이자는 받겠죠. 누가에게 받겠습니까? 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해 나간, 네,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겠죠. 그죠? 그런 은행이 대출해준, 개인 고객이나 기업은행에 대출해준 거는 은행에는 이자를 붙여주는 자산으로, 그죠? 이자가 불어난 자산으로 잡힐 거고요. 거기에 생기는 매출, 순이익 하고요. 이자를 내야 하는 은행이 중앙은행 같은데 이자를 줘야 되는 부채에서 생기는 비용과의 차이를 지금 Net Interest Margin, Net Interest Income (NI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NII가 가장 중요한 그 건전성 지표,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NII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뭐 5.2% 빠지고 또 그죠? 또 7.5%또 세션 동안에 빠지고. 자, 골드만삭스 이제 또 다른 은행인데요. 이것도 뭐 또 빠졌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냐면 3쿼터에 트레이딩 레버뉴가 아무래도 이제 골드만삭스는 인트레스트 마진보다는 IB, 그죠? 예, IB 은행이니까 트레이딩을 많이 하니까 트레이딩 수익이 3분기에는 10%로 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좀 작은 대출 업자인데요. 그 18% 빠졌는데 파이낸셜 오피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제 고객들의 컨슈머 크레딧 트렌드를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은 이제 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사는 게 굉장히 많지만 법인 뭐 차 제외하고요. 미국은 오토를 리스로 사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오토론으로. 근데 그거를 못 내는 사람이 20bp면 0.2%입니다. 예, 0.2%가 올랐다. 은행이 그 7월과 8월에 예상한 것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net charge off, 그러니까 그 은행이 더 이상 걷어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삼각시킨 거죠. 이건 완전 부실 자산이에요 라고 하는, 떨어내는 건 net charge off가 BP면은 항상 이제 100bp가 1%니까요. 0.1%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엔 그 지금 오토론으로부터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돈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좋아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또 하나 이제 이슈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서 저리로 빌려오겠죠. 그거를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최저 유지하는 자본금 비율을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높이면 은행은 굉장히 많은 자본금을 대출하지 못하고 보유를 해야 되니까 이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또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전부 다 대출을 해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부실해지겠죠. 갖고 있는 그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셀 3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바셀 1, 2, 3가 되면서 은행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갖고 온 자금을 다 빌려주지 말고요. 일정 부분을 은행이 보유해라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바셀 1, 2, 3인데 점점 강화되는 거겠죠. 바셀 1, 2, 3, 바셀 1보다는 바셀 2가 더 은행이 더 많은
자본금을 갖고 계세요라고 했고, 바셀 3는 당연히 2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갖고 계세요라고 했겠죠. 자, 근데 바셀 3죠. 예, 이제 이게 원래는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뱅크의 어, 여, 자본 유지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9%만큼 그죠? 올리는 거. 근데 이거는 뭐였냐면 원래 제한됐던 것보다도 절반보다 작아요. 원래는 뭐 한 20% 했었는데 그래도 그죠? 50%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는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lower capital requirement win for bank. 그 은행들에게 있어서 은행들이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요. 원래 바셀 3로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데 뭐 20% 이상 그 자기 자본 유지 충족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열심히 로비 해가지고요. 네, 9% 정도만 올리는 걸로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금 충족한 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이거는 뱅크 업종들한테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JP 모건 앤 체이스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은행주가 빠지면요, 네, 미국 은행주가 빠지면 우리나라 은행주도 약합니다. 미국 은행주가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쓰나미를 만든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은행주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넘버원 뱅커 JP 모간 체이스 앤 JP 모간 체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미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9.61%가 그냥 이게 최대 주주는 0.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국민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Price to Earnings Ratio PE 몇 배나 될까요? 미국의 넘버원 뱅크 12배입니다. 12배. 그죠? 12년 벌면 지금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12배면 괜찮잖아요. 그죠? Price to Sale 매출 대비해서는 2.35배. 굉장히 그렇게 비싸지 않은 착실한 회사예요. 뭐 주가도 굉장히 지금 PE, PS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지 않고 꾸준합니다. 연간으로도 볼까요? 예, 연간으로 봐도 지금 PE는 꾸준하게 PE가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예, PS 낮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주가 대신에 주가는 가만히 있지만 혹은 주가 올라가는 폭보다 이익이나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자, 쿼털리로 보면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 순이익, 이제 넷 마진, 아까 인트레스트 마진이에요. 예. NII 은행주에서 보셔야 될 때 이런 것도 분기별로 보면 그죠? 넷 인트레스트 마진도 2분기까지는 좋았어요. 2분기까지는 좋았어요. 올라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올라가고 네 마진율도 좋았고 그런데 3분기에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네. 애뉴얼로 보아도 점점 뭐 2023년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 매출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에 관한 것도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생기면 거기에 이자 비용 빼고 이자 비용 아닌 거 빼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 그죠? 오퍼레이팅 인컴 중에 세금 내고 그죠? 비정상적인 비용 빼고 그러면 순이익이 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매출의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자, 이게 지금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아니잖아요. JP 모건 체이스는 그죠? 예, 골드만삭스처럼 트레이딩이 뭐 혹은 IB가 많은 그런 그죠? IB가 아니기 때문에 컨슈머 앤 커뮤니티 뱅킹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죠. 이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 뱅 골드만삭스는 여기가 좀 크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건데요. Asset and Wealth Management죠. 네. 그다음에
커머셜 뱅킹, 네, 커머셜 뱅킹, 코퍼레이트 세그먼트 맞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이 거의 미국의 넘버원 뱅크니까 거의 뭐 7,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그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쿼털리로 실적을 보면 이게 이제 어닝 서프냐 아니냐인데요. 2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행주가 굉장히 탄탄했었죠. 그죠? 예, 애뉴얼로 보더라도 연간으로 보더라도 뭐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망치가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을 걸로 보는데 분기가 안 좋을 겁니다라고 이제 CEO가 얘기를 한 거죠. CFO가 얘기를 하고, 그죠? 예, 매출이 그랬고 지금 어닝, 예, 순이익이죠. 순이익 쿼터 바이 쿼터로 2분기가 좋았는데 3분기 때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좋지만 분기별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이슈가 이제 제기가 된 거죠. 자, 배당은 얼마나 줄까요? 연간으로는 대략 그 지금 2.1%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은행주인데 상당한 거죠. 그죠? 배당하는 금액은 네,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그죠? 예. 배당률도 지금 꾸준하게 디비덴드 퍼 쉐어가 올라가고 있고 디비덴드 일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디비덴드 일드가 빠지니까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빠지고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서 절대적인 주당 배당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넷인컴 넷 로운이고요. 토탈 디파짓이죠. 전체 그 디파짓 받은 거가 당연히 전체 받은 거 대비해서 나간 비중은 얼마 안 되겠죠. 나간 비중이 그죠? 나간 비중은 얼마 안 되고 매출은 클 것이고요. 예, 받은 예금은 클 것이고요. 자, 연간으로 봐도요, 예, 건전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젤 3입니다. 바젤 3로 캐피털 에듀케이시 레이셔라고 하고요. 회사 은행이 자본금을 얼마 정도 보유해야 되느냐,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온 자본 중에 이거를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20% 정도 충족하고 있다. 이게 지금 Common Equity Tier 1 Ratio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10% 조금 넘죠. 이게 가장 아래 부분인데요. Tier 1 Capital Ratio, Total Capital Ratio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지금 Tier 1 Common Equity Tier 1 Ratio 이런 거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10% 이상대의 아주 건전한 은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넘버원 미국의 넘버원 뱅크 네, JP 모간 체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